상상을 초월하는 지독한 냄새. 처음에는 이렇게 태운 냄새 때문에 견딜만 하다가 이게 점점 세지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이제 어지럼증으로 토하고 제가 발작까지 일으켰거든요. 아이고. 무언가를 태우는 수상한 이웃이 있습니다. 풀 태운 냄새랑 고무 탄 냄새, 그리고 연탄 있잖아요. 그 번개탄. 번개탄을 피운다고요? 이건 심한 거 아닙니까? 번개탄뿐만 아니라 온갖 것을 시도 때도 없이 태웁니다. 야, 딸기잼은 다 대화를 빼야 되잖아요. 한 냄새 날 때까지 계속 저어요. 그 소리도 들리고 그 냄새가 새벽이고 낮이고 아침이고 병원 때는 안. 야, 집까지 쫓아와 고성을 지르는 공포의 이웃. 왜 쫓아와가지고 저한테 악쓰고 난리세요? 뭐죠? 너무 무서운데요. 급기야 망치를 거침없이 내려칩니다. 어휴, 망치까지. TV 소리가 시끄럽다고 망치로 위로 때리고 하니까 엄청 심해요. 아이고. 솔직하게 너무 괴롭히니까 그냥 나 그만 살겠다고 죽고 싶었어. 솔직하게. 대체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한 여성의 다급한 제보를 받고 광주광역시로 향했습니다. 제발 도와달라는 간절한 호소였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좀 심각한 것 같은데. 작은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예. 첫 만남부터 냄새에 대해 말하는 제보자. 바로 이 냄새 때문에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딱 보여도 상관없어요. 제가 머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아파요. 그래서 아이고, 예, 편찮으신 것 같은데요, 정말. 건강이 많이 안 안 좋은 좋으신가 것 같아요. 봐요. 예. 조금 빠지다가 스트레스로 신경 쓰고 하니까 이렇게 다 완전히 빠지고 저희 아들도 보시면 아마 기절하실 거예요. 머리가 피부가 싹 올라와 버린 거예요. 애가 나 혼자만의 고통이 아니구나. 냄새 때문에 어린 아들의 건강까지 망가져 제보를 했다고 합니다. 아유. 정확하게 어떤 냄새가 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풀 태운 냄새 때문에 제가 여기 베란다를 통해서 처음에는 이제 견딜만 하다가 이게 점점 세지는 거예요. 근데 스멀스멀 무슨 냄새가 계속 나왔더니 이거는 담배 냄새도 아니고 노란 양동 냄비 있죠. 거기다가 풀을 넣고 태우는 그 향? 약간 그런 향이었거든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양한 탄 냄새에 시달리고 있답니다. 딸기잼 같은 거를 태우는 냄새랑 그 고무 탄 냄새랑 저희 지인들은 오면서 고구마 태우는 냄새 난다 그러고 약간 탄 냄새가 강하게 났다가 진짜 나요. 저희 아들한테 물어보세요. 진짜 난다니까. 그러니까 난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베란다를 통해 들어오는 온갖 타는 냄새에 한동안 시달렸다는데요. 제보자도 더는 참을 수 없었답니다. 물어봤어요. 누군지 모르니까. 여기 베란다 블라인드 올리고 아래층인지 옆집인지 모르겠지만 풀 태우시는 것 같은데 머리가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좀 태우지 말아주세요 라고 했어요. 참다 못해 창 밖으로 탄 냄새가 난다고 말한 제보자. 그 직후 같은 빌라에 사는 이웃의 집요한 괴롭힘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아랫집에 쫓아왔어요. 저한테 욕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저 다짜고짜. 아니 그러면 다른 데가 살지 여기 왜 왔어? 막 이러시는 거예요. 더 황당한 건 난 저분이라고 한 적이 없잖아요. 아니, 저분이 발끈하는 거여서 4층에 거주하는 제보자는 3층 여자가 그날 이후로 자신을 괴롭힌다고 주장합니다. 왜 쫓아와가지고 저한테 악쓰고 난리세요? 아니 풀 태운 냄새 못 맡겠다고요. 3층 여자는 일부러 악의적인 소음을 내기도 했다는데요. 자꾸 옥상에서 쾅쾅쾅 소리가 나니까 애가 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무슨 물건으로 친다는 건가요? 쾅쾅 소리. 이게 전화로 들어서 그러죠. 실제 들으면 뭐 천둥 소리 나요. 들리네요. 아하, 몽둥이 같은 걸로 내려치는 둔탁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실제로 들어보면 집이 울릴 정도라고 합니다. 3층 여자가 어떤 도구로 소음을 내는지까지도 목격했다는데요.
그 물건이 아직도 있다고 합니다. 계속 이걸로 바닥을 내리쳤고 좀 망치 아닙니까? 망친데요. 잊지 못할 충격적인 장면이었답니다. 저 벽 깨져요, 저 잘못하면. 깨지죠. 계속되는 탄 냄새와 망치질 때문에 결국 3층 여자와 맞닥뜨렸다는데요. 아줌마 재밌어요? 재밌냐고 반말하지 말고요. 미쳤나봐. 내가 안 했어. 나 너 때문에 미쳤다 왜? 나 너 때문에 미쳤어. 너도 힘드냐? 내가 위에서 쿵쿵거리니까 너도 힘들어. 나도 얼마나 힘들었냐? 너희 얼마나 힘들겠어? 탄 냄새로 촉발된 두 여자의 싸움.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았다는데요. 진짜 탄 냄새가 이렇게까지 되네요. 그러니까요. 이 모든 것의 원흉이 된 탄 냄새. 대체 어느 정도일까? 이웃 주민들에게 확인해 봤습니다. 서울 MBC에서 왔는데 뭐 하나만 여쭤보려고. 혹시 여기 사시면서 타는 냄새나 이런 거 맡아보신 적 있으세요? 아, 뭐 풀 타는 냄새나 북어 타는 냄새는 많이 못했어요. 전혀. 혹시 여기 몇 년 정도 사셨어요? 나 지금 한 5년 5년? 그래요? 혹시 막 여기서 타는 냄새나 이런 거 맡아보세요? 했어요. 괜히 신문 그래요? 한 번도 없어요. 막 그냥. 시급증 같은만 아니라 여기 뭐 청년들 없지 뭐 나을 게 있을까요? 뭐 풀을 태우는 냄새나 북어 태우는 냄새가 난다. 아예 못 맡았는데 전혀. 주민들은 전혀 모르네요. 네. 탄 냄새를 맡아본 적이 없다는 이웃 주민들. 4층 여자가 지목하는 3층 여자를 만나봐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 MBC에서 나왔어요. 선생님 잘 안 들리네요. 다른 데가 꼬시게 살다란 말이에요. 인터뷰를 거부하던 3층 여자는 한 가지 새로운 사실을 알려줬는데요. 제자 때문에 정말 이렇게 얻기 싫거든요. 맨날 저 베란다에 소리 지르고 전에 살면서 그래가지고 못 살고 이쪽으로 왔어요. 2년도 못 살고. 그녀는 전에 살던 빌라에서도 이웃과 갈등이 있었다는데요. 그 전에도 괴롭힘 당해서 이쪽에 살았거든요. 그 전에는 여자분이 1시간에 담배 7, 8개를 피세요. 애가 폐렴이 한 달에 4번, 5번 걸릴 수 있어요, 피디님. 폐렴으로 내가 입에서 피를 토해요. 밥을 먹다가. 하고 그만 피우라고 제발 부탁한다고 내가 이렇게 사정하겠다고 했는데도 안 되고. 옆집의 지독한 담배 냄새를 피해 이 빌라로 이사를 왔다는 겁니다. 담배 냄새가 얼마나 심각했던 걸까? 과거 그녀가 살았던 빌라를 찾아가 본 결과 금연 안내문이 여러 장 붙어 있었습니다. 진짜 많이 붙어 있네요. 설마 4층하고 관련이 있는 건가요? 4층 여자가 언급했던 해당 이웃을 만나봤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이분 아세요? 옛날 한 작년 8월까지 사셨다 그러던데. 네, 여기 제 바로 옆집에 살았는데. 이분 혹시 어떤 분이었어요, 좀?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저한테는 미쳤죠. 집에서 담배랑 피는데 담배 냄새 난다. 성형학실 뺏고 하니까 계속 올라오는데 그 사람은 이제 저만 이제 잡는 거죠. 이번 주에 이사 가셨잖아요. 이사 가셨는데 그 옆집 분이 들어오기하고 찾아오셨어요. 저희 집까지. 거기까지 상상도 못했죠. 그 아줌마까지 찾아올지는. 그러자마는 담배를 안 피세요, 아예. 저는 피지만. 저 오해할 수 있다 쳐요. 피시지 줄 알았는데 담배 냄새 난다고 그 아줌마한테. 그 얘기 딱 들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저는 딴 데 가서도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 날에 걸쳐 기다린 끝에 드디어 인터뷰 승낙을 해준 3층 여자. 드디어 만났네요. 어떤 말을 할지 궁금합니다. 고통스러운 건 4층 여자가 아니라 도리어 본인이라는데요. 내가 제보를 해야지. 지가 왜 제보를 하냐고. 4층이 맨날 저장하잖아요. 집에서 태운다고. 그 얘기 들어보셨죠? 맨날 하는데 그래서 번개터 피운다고. 담배 피운다고.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 베란다 가면은 그거 하나만 보려고. 미쳐버려 진짜. 경찰이 와서 몇 번이나 저희 집 보고 갔어요. 아, 뭐래요, 경찰에서? 아무렇지 못하고 이따 와서 부수만 탔어요. 경찰도 몇 번이나 자신의 집을 확인했다는데요. 전혀 거리낄 게 없다며 집 안을 보여주겠답니다. 당당하게 보여주시네요. 지금 저는 철사 한 줄 알았어요. 저는 차라리 이렇게 하려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번개탄을 피운다는 3층 여자의 집은
고양이를 키우는 평범한 가정집이었습니다. 고양이를 키우고 있어요. 고양이를 키우는데 태울 일이 있을까요? 참. 베란다와 집안 어디에서도 태운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왜 변기탄을 피우겠냐고 여기서. 그리고 변기탄을 피웠으면 이 여자만 냄새를 맡았겠어요. 다 맡지? 다 나죠. 경찰서도 받고 이 아래서도 받고 다 맡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경찰이 와서 그래요. 증거를 갖고 얘기를 하라고. 아줌마가 변기탄을 피웠으면 진작 죽었지 살아있겠어. 저기 여자 근데 어디서 뭔 냄새만 났다면 나예요. 저 여자는 무조건 나야. 혹시 막 선생님이 음식 하시거나 하면 또 바로 뭐라고 오나요? 네, 얼마 전에도 감된장 이제 삼켜서 싸먹으려고 감된장 어쨌든 그것도 했다고 또 냄새 난다고 또 경찰에 또 신고를 했더라고요. 아, 자신이 음식만 했다 하면 경찰이 들이닥치는 건 예산일이라는데요. 아니요, 저는 물만 먹고 사냐고. 나는 저 뭐 해먹고 다 하나도 안 하거든요. 3층에서 풀, 북어, 번개탄의 흔적이 없다는 걸 확인했지만 4층 여자는 여전히 탄 냄새가 난다고 제작진에게 알려왔습니다. 아. 지금 계속 많이 3층은 아닌 것 같은데 어디서 태운다는 거죠? 여기 아래 집에서도 똑같이 태우고 이 냄새 나지. 새벽에 가고 모자가 맡고 있는 탄 냄새의 실체는 뭘까? 유독성 물질이나 냄새를 감지하는 공기질 측정기를 설치해 확인해 보기로 했는데요. 정밀 기계는 아니지만 대략적인 공기질은 확인할 수 있다는데요. 이렇게 바뀐다. 김치에 갖다 대니까 수치가 딱 변하네요. 네. 뭐라도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보자의 집 베란다에 공기질 측정기와 카메라를 설치하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아, 어떤 변화가 있을지 궁금한데요. 밤까지 측정된 수치엔 별다른 변화가 없었는데요. 다음날 다시 방문한 제보자의 집. 그런데 5천까지 치솟은 이산화탄소 수치. 5천이요? 아니 400 정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진짜 뭘 태우는 건가요? 공기청정기도 안 좋은 공기를 감지한 것 같은데요. 작동하기 시작했고요. 어제 좀 저거 어땠어요, 수치가? 빨리 널어놓고 수치가 계속 안 보려고 해도 띵띵 소리 나잖아요. 그 냄새가 새벽이고 낮이고 아침이고 피디님 안 계시면 아무 때나 나요.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 근데 지금 냄새 전혀 안 나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죠. 가장 무서운 게 무시 무양이라고. 근데 어지럽다니까 또 무시무양. 냄새가 나는데 무치 무양입니까? 이상한데요? 이 수치는 무엇을 의미할까? 전문가에게 확인해 봤습니다. 이산화탄소가 5,000ppm에서 집에서 나왔다는 거는 환기가 안 됐다든지 아니면은 여러 사람이 모이게 되면은 이산화탄소 농도가 급속히 올라갑니다. 그럼 저희 제작진이 들어오고 하니까 이제 확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그럴 수 있는 거죠. 그 좁은 공간에 여러 사람이 모이면은 이산화탄소가 5,000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게 사람을 불편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직접 이게 뭐 냄새가 난다든지 두통을 느끼게 한다든지 그렇지는 않죠. 아. 4층 여자가 말한 탄 냄새는 감지가 됐을까요? 아랫집에서 번개탄을 태우는 경우에도 저런 수치가 나올 수 있는 건가요? 기체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통로가 있어야 되는 거죠. 베란다에서 나와가 다시 베란다로 올라온다는 거는 불가능하고 TVOC도 낮고 유의미한 수치는 아니네요. 네. 그렇다는 것은 결국은 아래층에서 위로 올라오지 않았다는 거죠. 취재를 이어가며 발견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제보자의 아들은 며칠 내 집에서만 지내고 있었는데요. 학교 갈 나이로 보이는데요. 네. 자주 아파요. 작년까지만 병원 간 횟수 기록만 69회. 고등 아이고. 2학년 때 학교 수업 일수를 채웠어요. 채웠는데 병원 입원 횟수와 거의 비슷할 정도로. 학교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어머니 다른 아이들은 다 덥다고 땀 흘리고 있는데 혼자 입술이 새파랗더래요. 학교에서. 갖고 왜 그래 했더니 추워요. 어지러워요. 라고 하더래요.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체온 조절이 잘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도 체온 조절이 안 되는 상황. 네, 지금도 오늘 또 춥다고 지금 계속 그랬어요. 아침 콧물 나고. 여름에도 아들의 체온 유지를 위해 보일러나 전기장판, 기모 옷이 필요하다는데요.
실제로 인터뷰 내내 그녀는 아픈 아들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걱정되니까 보통 애기 아플까봐 기관지요 막 그런 걱정될까 미세먼지도 요즘 애들 막 호흡기랑 오고 이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입에서 피는 기본이고 혈변 보고 아이고. 애가 너무 힘들고 입원 폐렴으로만 입원만 2년 8개월 동안 아이고, 세상에. 병치레가 잦아 학교를 제대로 다니기 어려웠던 아들은 현재는 학업을 잠시 중단하고 쉬고 있다는데요. 아이고. 너 열 한번 재보자. 나 불안하다 갑자기 또 열을 잠깐만요. 나 너무 불안해. 왜 이렇게 뜨거워? 감기 걸리면 어떡하지? 38도 안 되겠지? 아니 엄마 이 정도는 괜찮아. 37.7도예요. 미열이 있는 정도네요. 네, 자주 아프니까 미열만 나도 걱정을 하는 건가 봐요. 이리 와. 안 돼. 해열제 먹어. 빨리. 해열제 안 먹어도 돼. 그 정도 아픈 게 아니야. 또 갑자기 경경. 그 정도 아픈 게 아니야. 그 정도. 심한 고열과 경련을 자주 앓았던 탓에 미열도 쉽게 넘길 수 없답니다. 우리 아드님 네. 왜 이렇게 체온 조절 안 되고 아픈지 검사 같이 한 번만 같이할까요? 아, 그러게요. 예. 너무 감사. 저 진짜 저도 진짜 꼭 해주고 싶었던 건데. 행여 바깥바람에 체온이 떨어질라 꼼꼼히 여밉니다. 한여름을 제외하곤 이 두터운 패딩이 외출복이라고 하는데요. 그녀의 우려대로 아들은 정말 건강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심전도부터 피검사, 내과 검진까지 진행했는데요. 이상이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예. 체온이 변동이 심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체온 조절 중추가 이제 고장나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체온이 계속 쭉 정상인데 땀만 난다. 그러면 이제 땀샘 자체의 문제여서 그럴 수도 있고. 아, 저런 이유로 아들이 아픈 건가요? 근데 이제 두 가지 다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이긴 하고 제 생각에는. 예. 아들의 몸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는 의사.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옷을 너무 덥게 입어가지고 땀이 나는데 그걸 또 땀을 쫙 흘리면 좀 체온이 좀 떨어지거든요, 보통. 그렇죠. 또 춥다고 하면 또 더 이렇게 해서 또 더 땀이 나고 근데 계속 뭐 그런지 않을까. 체온 조절에 문제가 있다던 아들. 공기질 측정기의 수치가 오를 때마다 느꼈다던 어지럼증. 그녀를 괴롭게 했던 각종 탄 냄새들. 모두 명확한 실체를 찾기 힘들었습니다. 그녀를 고통으로 올감했던 것은 혹시 본인이 아니었을까? 우린 그녀의 마음 건강 상태가 어떤지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어머님도 지금 생활이 힘드시잖아요. 정신과 상담 같이 받아보는 건 어때요? 가보겠습니다. 예. 제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솔직히 잘 못했어요. 단한 번도. 도와드려야죠. 아이고, 어머님 예. 큰 결정하셨네요. 예. 원인을 찾으면 그녀를 괴롭혀온 탄 냄새가 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환자가 지금 뭐 스트레스가 아주 많아요. 아픈 아이를 이렇게 키우면서 주변 그 사람들, 특히 아래층 그 할머니하고 이 갈등 속에서 아주 불안정한 상태죠. 그리고 현재 또 아이가 아프기 때문에 이 아이를 보호해야 된다는 아주 그런 것들이 심해서 이렇게 집착을 하게 되고, 아이가 그 기반지 쪽에 안 좋은 게 있기 때문에 좀 냄새나 이런 거에 더 집착을 하게 된 걸 수도 있어요. 심리적으로는 그럴 수 있죠.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 생각에는 본인을 위해서 좀 치료가 필요하죠.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그걸로 인해 괴로워하는 환자를 도와주는 거니까. 다음 날 지역의 복지 담당자가 4층 여자를 찾았습니다. 그녀가 치료와 상담을 받고 모자가 제대로 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켜보겠다고 했는데요. 아우, 감사하네요. 어머님이 지금 오셔서 상담을 하겠다라고까지 이제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어떤 한 사람과 정말 충분히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생겼으면 하는 게 이제 저희 바람이고, 어떤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저희가 지역 자원을 이렇게 알아봐서 문화 시에서도 아마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아유, 기댈 데가 좀 생겼어요.
꾸준히 치료를 받는다면 분명 그녀에게도 평온한 일상이 찾아오지 않을까. 그동안 힘들게 했던 게 내 자신이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했고,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저도 시도를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하겠습니다.